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에듀진의 신동호입니다. 네, ICD 학원의 김종인입니다. ICDI 네, 학원이죠. 아이캔두이도 아닙니다. 네, 아이캔두이.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닌데 이야기는 쉽네. 네. 그, 최근에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 왜 대표님은 매번 학원장하고 찍어요? 근데 요즘 제가 알고 있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바쁘셔서요. 아, 학교를 아직 가신다네. 어, 나가신다네. 네, 내가 알고 있는 선생님들. 네. 그래서 2월 달부터 찍기로 했고요. 아직은 그렇죠. 2월달 지나면 제가 안 되는 거군요. 아니 모르지. 열심히 구독. 인기가 해주셔야 있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인기가 있으면 계속 할게요. 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런 거를 좀 질문하고 싶어요. 초등학교 때 성적이 좋았어요. 네. 성적이 좋았다는 게 말이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애가 괜찮았어. 근데 중학교에 가면 성적이 떨어져요, 그죠? 네. 이런 아이가 있고 네. 또 중학교 때 성적이 좋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음, 고등학교 때 올라가면 또 성적이 떨어지는 아이가 있잖아요. 네, 네. 그것도 아주 재밌게 뭐 정말 틈 먹고 자자고 준비했던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가면 적어도 1등급 정도는 맡을 줄 알았더니 그렇죠. 그게. 알고 봤더니 음. 3등급. 네, 네. 그런 게 이제 특히 고등학교 1학년, 요즘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나 또는 이제 2학년이 되시면 그때 이제 이게 상담 오신 분들이 대부분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참 잘했는데 지금 성적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다. 가끔 저희도 좀 쳐다봐 줄래요? 그러면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솔직히 이건 제 속마음은요. 솔직히 그런 말씀 딱 속마음은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초등학교 때 잘했는데 중학교 올라와서 성적이 떨어졌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난 바로 속에서 그래서 어쩌라고요? 속에서는 네. 겉에서는 그래서 그렇죠. 근데 또 중학교 때 잘했던 아이가 고등학교 왔으면 성적이 떨어져 정말 힘들다. 그럼 어쩌라고요? 중요한 건 과거에 뭐 했던 건 중요치 않은데 왜 어머님들은 아이가 가장 잘했을 때의 모습만 기억하느냐는 거지? 아니야. 그것은 잠깐만 여기 미안해요. 내가 진짜로요? 껴줄게. 여기서 네. 무슨 얘기냐면 네. 나 엄마의 그 심정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는 상담을 받는 입장이고 받는 입장이지 일단. 네, 네. 이 엄마 아빠는 만약에 자기 아이를 네. 어디 학원에 보냈다고 가정해보자고요. 누구한테 컨설팅을 받든 네, 뭐 상담을 네, 받든. 그러면 이 아이의 과거를 얘기해줘야 이분이 상담자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과거를 회상하고 싶어서 생각하진 않아요.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중학교 상위권 아이들처럼 달달달 외우거나 많은 문제집을 풀거나 많은 학원을 다니면서 성적을 올렸을까요? 솔직히 초등학교 때는 그 아이의 생활 습관에 의해서 아이의 성적이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예 습관에 의해서. 네. 예를 들면 어떤 습관? 그러니까 TV를 봐도 예를 들면 교육 프로그램 TV 어릴 때부터 교육 프로그램을 딱 보고 나머지 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엄마 아빠와 대화를 나눈다든지 아니면 뭐 할머니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이렇게 생활의 영향이 교과 학습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유전적으로 머리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 환경이 성격을 그대로 나타내죠. 이게 저도 떨려요. 네. 그런데 이제 중학교 때부터는 솔직히 저 같은 사교육에 의해서 성적이 드러날 수도 있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제 어떤 친구를 알고 있냐면 이 친구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학원을 다녔어요. 아니 엄밀히 말하면 유치원 때부터 다닌 거죠. 영어 유치원을 2년을 다니고 초등학교 1, 2학년을 외국에 어학연수 왔다 갔다 하고 4학년부터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 당시 국제중을 준비를 했는데 4, 5, 6학년 때까지 얘는 놀지도 못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죠. 근데 국제중을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이미 중학교 과정에 영어 학습뿐만 아니라 독서나 기타 등등이 다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친구는 당연히 중학교 때는 탑 클래스가 돼야 되는데 그 정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전교 20등 정도? 밖에 안 돼요, 생각보다. 분명히 부모님 입장에서는 많은 돈을 투자했고 아이도 솔직히 그 뛰어놀고 싶은 마음을 누르면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자, 중학교 때 와서 이제 일반중으로 왔죠. 다시 이제 이 친구는 외고를 준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아까 그 친구가? 네, 똑같은 친구가.
그래서 또 3년을 열심히 공부를 하죠. 음. 제대로 뛰어놀지도 못하면서. 음. 근데 그 외고도 또 떨어집니다. 그리고 일반고로 진학했어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아니 이거 실제 사례냐? 네. 근데 결과로는 끔찍하다요. 이 친구는 고려대학교 경영을 그냥 재수 없이 무난하게 갔어요. 그럼 고등학교 때는 성적이 올랐다는 얘기야 뭐야? 그러니까 그 아이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솔직히 아이들의 그 성향을 좀 먼저 초등학교 때 잘했던 것은 중학교 때와 상관이 없고 중학교 때 잘한 것은 고등학교 때와 상관이 없어요. 초등학교 때는 시험이라는 걸 통해서 하지만 이건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생 환경 속에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어머님들이 영어나 특수한 케이스를 빼면 엄마들이 가르쳐 주잖아요. 자, 중학교 때는 엄마도 손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처음으로 한 선생님이 아닌 과목별 선생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잊어버리는 게 하나 계시는데 요즘 아이들은 정말 그 사춘기가 여학생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와요. 남학생들은 늦게 와야 중2 때 옵니다. 그러면 성장의 변화가 생긴 거잖아요. 그 변화에 맞춰서 아이가 학업도 바뀌어야 되는데 그건 똑같은 거예요. 엄마 입장에서는 그냥 학원 보내고 그냥 계속 뺑뺑이 시키고 얘는 계속 공부만 하고. 그럼 어떻게 바꾸라는 거야? 아이가 뭘 잘하고 가장 큰 건 진로에 맞춰서 아이를 가이드 해나가면 좋은데 막연하게 외국 국제적으로 보내려고 했잖아요. 다시 외고를 보내려고 했잖아요. 근데 대학은 상경계를 갔단 말이에요. 물론 이 친구는 우리나라 내에서만 어떤 경영을 배우고 싶은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긴 했지만 문제는 그러면 상경계를 가려고 했으면 이 친구는 영어도 중요했지만 가장 중요한 수학이 했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계속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엄마의 욕심에 이 친구는 먼저 국제중 떨어졌죠, 외고 떨어졌죠, 자신감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이 친구를 만났는데 아니 누가 상담 사례를 얘기하대요. 그러니까 성적이 떨어지는 아이하고 그게 봐봐요. 초등학교 때는 가정 환경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학교 때는 교과 과목에 대해서 집중적인 케어가 필요한데 엄마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했던 아이는 95점이야 평균. 그 친구는 은미체도 95점, 95점, 95점이잖아요. 고등학교에서 은미체 95점 맞아봐야 필요도 없어요. 평균값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성적이라는 게 솔직히 안 나와요. 그런데 외부 학원 같은 데서 아이의 학업 성취를 평가해서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다고 평가하는 거고 중학교 때는 오롯이 평균값만 가지고 우리 아이를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요 과목이 80점이야. 국영수가. 근데 나머지 과목이 100점이야. 그러면 90점짜리 아이잖아요. 고등학교 오면 국영수가 부족한 친구들은 훨씬 밑으로 떨어지죠. 단위수 계산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네, 첫 번째 가장 쉬운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은 머릿속에 그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지. 그냥 우리 아이는 90점짜리 아이였던 거야. 과목별로 생각해보지 못하고 그냥 평균값으로만 생각했다. 네.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잘했다니까요. 라고 하면 분명 이 아이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교과과정이 또 되어 있는 거잖아요. 문제는 고2 때부터는 계열이 구분된다는 걸 또 이 엄마는 인지를 못하는 거지.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전부는 아닐 것 같아. 가장 기본적인 거죠. 가장 기본적인.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가 국영수가 부족했으면 그것부터 채워 넣을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 친구는 국영수가 80점이었지만 나머지가 100점이었다는 건 이 친구는 학업을 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자세는 이미 되어 있는 친구니까. 오케이. 네. 자, 알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아이들 성적이 이렇게 학년별로 올라갔을 때 도대체 이 아이가 왜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를 어떤 과목별로 좀 생각해보고 아이의 특성에 맞게끔 좀 생각해보면 해답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막연히 점수로만 우리 아이를 평가하지 마시고.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